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요.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아직까지 종목 접수를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신 후에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참여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샘플러스 여승재 혹은 샘플러스 하체기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분들입니다.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어떤 종목이든지 남겨보실 수 있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활짝 열려있는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 많이들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끝까지 시청해주셔야만이 종목 추천까지 제공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10시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저희 1부에서 여승재 투자 만세형통 코너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체기의 주식 톡톡 코너까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체기의 주식 톡톡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목차를 좀 살펴봤어요, 전문위원님. 예. 그래서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내용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대망의 첫 번째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단은 앞으로 이 방송 출연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강의를 할 거에 대해서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뭐 캔들, 거래량, 그다음 이평선, 그리고 보조지표 등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제 기초부터 또는 이제 고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분석가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캔들 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가격 분석 차트로서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이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 같은 경우는 뭐 수요 공급의 가격의 결정체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 차트 캔들에 대해서 오늘은 기초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씩 수준을 좀 올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 차트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 기간에 따라서 일봉 차트, 그 다음에 주봉 차트, 그 다음에 얼봉 차트, 그 다음에 연봉 차트, 그리고 이제 나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를 이제 계산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시작과 끝의 가격을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월봉 같은 경우는 한 달의 가격을 책정한 거고, 그 다음에 연봉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12개월을 계산을 하나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차트는 연봉 차트입니다. 보통 이제 투자자분께서는 일봉이라든가 주봉을 좀 많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 상승의 이제 종목을 좀 선별한 부분이 있어서 연봉을 좀 차트를 좀 본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크게 좀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하루 동안 이제 치열하게 싸운 결과를 일자별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단기 주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과 월봉 같은 경우는 중장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봉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연봉을 조금 잘 보시면은 우리가 뭐 제약 바이오들이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도 보면은 연봉에서 또는 월봉에서의 그런 분석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의 이제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캔들이죠. 봉에 있어서는 이제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나눠집니다. 자, 시가 같은 경우는 장이 시작할 때 처음 거래죠. 그 처음 거래 가격을 말하고, 종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왔을 때 그 최종 가격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가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가장 높은 가격, 그다음에 저가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합니다. 아마 이 캔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뭐 그려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뭐 삼성전 삼성전자 뭐 현대차면 현대차 이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 종이에다가 매일매일 시가 저가 종가 고가를 한 번씩 계속해서 쭉 이제 그거를 그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면서 어떤 추세라든가 그다음에 캔들의 어느 모양이 나왔을 때 주가의 반응이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그걸 좀 도움을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은 조금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좀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 한번 그것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봉의 구성과 의미에서 보면은 몸통이 있고 이제 꼬리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몸통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에서 종가를 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이제 몸통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이제 고가라든가 저가에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봉 같은 건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끝났을 때는 양봉에 이제 시간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걸 이제 몸통이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위아래로 잡는 이 꼬리 아래 꼬리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는 장중에 시가나 종가를 벗어난 가격이죠. 자, 보면은 시가를 벗어난 저가, 그 다음에 종가를 벗어난 고가, 그래서 이 꼬리 아래 꼬리라 하는 거고, 자, 음봉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를 벗어나서의 저가, 그 다음에 시가를 벗어나서의 고가를 이제 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 하신 분들, 또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주식을 계속 하셨던 분들도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자, 음봉인 경우에는 시가보다 높았던 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래 꼬리는 양봉일 경우 시가 이하로 떨어진 가격. 자, 그다음에 음봉의 경우 종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말하고요. 자, 음봉의 경우에는 종가보다 더 낮은 가격.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캔들이 나왔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떤 양봉이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바닥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고점에서 나오느냐, 그게 따라서 또 다르게 또 똑같이 강한 양봉인데 그게 바닥에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끝내고 상승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거고, 또 너무 워낙 강세가 나오면, 고점에서는 강세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누군가에 의해서의 그 물량이 좀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양봉인데요. 시가하고 저가가 같고 고가와 종가에서 시가에서 고가 종가죠. 크게 양봉을 만든 경우죠.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경우, 그다음에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에 비해 강했다. 그래서 상승 전환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캔들이 무조건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나왔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그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시가하고 종가하고 고가는 이제 같고, 그 다음에 저가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보시면 이제 장중에 한때 이제 시가에서 잡았다가 장중에 한때 밀립니다. 밀렸다가 매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제 바닥에서 만약에 이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수요가 잡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시장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봉에서 이제 이 꼬리가 달린 이제 양봉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시가하고 저가하고 같고, 그다음에 종가, 그 다음에 고가가 이제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매수 세력이 강했지만 장중에 매도 세력의 저항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를 높게 잡고 쭉 올라갔다가, 근데 그 고가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중에 좀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바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런 캔들이 나왔을 때 약간의 전환의 의미를 좀 두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석형이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전환을 둘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갭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이게 나왔을 때는 주가가 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양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러나 해서도 나쁜 것도 아닌데 어느 위치에서 이 양봉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방향 전환 그런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각 모양의 캔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이 되면은 이 연봉 캔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쉬운 것부터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또 올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책의 주식 톡톡 코너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페이지를 드디어 열어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강의로 우리 투자자분들 기본을 다시금 좀 다져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일단은 두 번째 페이지에도 캔들 이야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저희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계속해서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간편하게 종목명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으로 무료로 접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제 혹은 샘플러스 하책이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은 무료로 어떤 종목 상담이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상담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좋아져서인지 많은 상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로 함께하겠습니다. 8753님의 종목인데요. 문자로 볼게요. 5만 원에 2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오르면서 약간 매수가 근처에 가까이 왔거든요. 여승재 전문위원님. 네. 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면서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현대위아를 5만 원에 20% 담으셨어요. 네. 근데 한참 되신 거 아니면 오늘 매수를 하신 거겠죠. 한참 전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장중 고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현대위아의 그 주된 사업 영역을 좀 이해하고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방송이나 어디에서 이제 좀 좋다더라라는 소리를 듣고 매수하셨는지는 좀 불분명하지만은 작년까지 그 현대위아의 주된 사업을 보면은 그 전방 산업이 좀 비우호적인 산업이었어요. 비우호적인 산업이었고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그 완성차 업체는 그렇게 최선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수장비 이쪽으로 만약에 보신다 치면은 현대위아보다는 현대모비스를 차라리 보세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 오셨어요. 매수가 부분까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은 올 연초에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내려놓을 걸 이런 후회가 좀 되지 않으세요? 이런 후회. 그죠? 만약에 올 연초 12월 이후 1월 달서부터 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을 좀 5만 원 이하로 한 4만 5천 원 부분까지 내려놓으셨더라면 4만 5천 원 이하로 내려놓으셨더라면 굉장히 지금 여유가 있으시겠죠. 여유. 5만 원을 넘어가서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가는지 그냥 여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하신 거죠. 현금 비중이 없으셨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신호를 놓치셨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움으로 남아요. 아쉬움으로 남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위아의 상승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입니다. 동반 매수에 의해서 이제 가파른 이제 단기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운수장 부품도 그렇고 이런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죠. 앞으로 이제 실적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이제 실적을 보시면 분기상으로는 올해 1분기 대폭 개선되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왜 동반 매수를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 연간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좀 추정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2021년도까지 개선될 것으로 이제 추정치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건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럼 앞전에 2015년도, 2016년도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매출은 늘어나지만 2015년도, 2016년도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모자르거든요. 그죠? 그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어떤 저항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저항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 구간으로서는 이제 5만 원서부터 5만 5천 원에서는 이제 상승 탄력은 둔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5만 원서부터 해서 5만 5천 원까지. 근데 사실 5만 5천 원까지 가도 감지 덕지죠, 우리 시청자분. 근데 이제 5만 원서부터 위로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질 수 있어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지면서 이평선, 20일 이평선과 이격이 이제 좁아지는 기간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이격이 좁아질 거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눌림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는 개의치 마세요. 그런 거는 개의치 마시고 일단은 5만 원 돌파를 해서 5만 5천 원 부근서부터 해서 주간 흐름으로 저항을 좀 잡아 드릴게요. 올해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장기 하락 추세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2015년, 2016년 실적 감안해서 주가 상승은 한 6만 원 부근까지는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 단기적으로 눌림목 받고 가격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조금 지켜보세요. 1분기 이후로 2분기, 한 3분기까지도 좀 지켜보시면은요,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물음표로 질문하시길래 전화통화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 더욱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많은 연락 계속해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네트워크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6,260원에요. 네. 비중은 30%요.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 오늘 장중에 고가인데 오늘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번에 했는데 오늘 그 가격이 안 와서 못 팔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차기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보유하신 지가 좀 꽤 되셨나요? 네네. 아,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좀 잘 버티시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 창업 주신 최종권 회장님께서 만든 회사로서 SK 이제 모태가 되는 회사죠. 그리고 직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좋았던 이제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직물 쪽 이쪽이 이제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가을에 좀 시장이 하락해서 이제 같이 동반 이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지금 좀 몇 년부터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61선에서도 지금 이탈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어떤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봤을 때 음봉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템포 조절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지 크게 문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보유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그 상승 흐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충분히 좀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언제나 수익권이 될까요? 아까 그냥 손절할 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하시기 너무 아까우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래서 참았거든요. 그동안 이제 고생하신 만큼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한 6, 7천 원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보신다고 하면은 시장 상승면에서 같이 동반 상승하니까 시장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좀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하신다면 7천 원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글쎄 7,000원이라 해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안 가네요. 원래 좀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때는 좀 크게 떨어지는데 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정액제하고 정률제인데 이제 정률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의 5% 오르냐 10% 오르냐고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10% 빠지냐 5% 따라서 정률제가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빠질 때는 급격히 빠지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또 주식이라는 것은 등산과 같이 이야기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크게 빠지는 그런 부분이 돼서 조금만 더 참으신다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 그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주봉에서의 그 안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 쪽에서 봤을 때 좀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이번 달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달 정도도 한번 기대해 보시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살펴볼 거고요. 1392님의 종목 볼게요. NCN을 7,100원에 40% 보유 중이십니다. 일단은 지금 좀 손실 중이시거든요. 여승태 네. 전문위원님. 기술적 대응을 못 하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 7,100원에 지금 40% 매수를 하셨어요. NCN 종목이 이게 제 기억으로는 넥스트칩에서 물적 분할 회사의 사명이 변경된 거 아닌가요? 그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영상 보안 이런 부분들 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셨을 것 같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락을 좀 있었죠. 근데 지금 NCN하고 혹시 칩셋 미디어라든지 다른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하고 주가 비교를 한번 해서 보세요. 그 관련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NCN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6,060원 좀 내려와 있는 가격 구간에서 815억 원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물론 이제 7,000원 가격 구간에 있을 때는 한 1,000억 가까이 됐었겠죠. 그 작은 소형 종목 그리고 테마성 종목에 비중을 40%를 실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비중 40% 실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대응. 내가 손절가를 리스크 관리하는 손절가를 얼마로 잡을지 그리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반등 시에는 저항이 어디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은 어디에서 가져갈 것인지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매매를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고요. 지금 이제 가격 흐름에서 이제 21선 위로 올라오는 가격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늘 드리는 기준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21선이 상승 변곡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급등하는 시세가 나왔지만 9월 달에 하락 변곡점을 못 넘어가고 저항받고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그 가격 6,5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반등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탈, 깨져버렸죠. 즉 7,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6,500원이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이었어야 돼요. 그 가격을 이탈시키면서 손실이 많이 커지셨죠. 최근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제 21선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지금은 그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금 눈치 보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반등을 좀 주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 수급에 그렇게 큰 신뢰도를 갖고 보실 것 같지는 않고 6,500원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6,500원. 그리고 앞서서 3월 19일에 음봉의 시가.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좀 전에 캔들 가지고 강의해 주셨죠. 음봉은요. 매도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이 된 날이죠. 음봉. 매도의 심리가 작용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의 시초가는 뭐예요? 6,140원. 6,140원은 단기 저항이에요. 저항. 그러니까 지금 그 가격은 못 넘어가죠. 지금 현재. 맞죠?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어제도 장중에 고가 6,210원까지 올라갔지만은 결국 종가는 6,080원에 마감하고. 그래서 이 6,140원이니까는요. 6,150원, 뭐 6,200원서부터 해서 6,500원 가격 구간은
저항으로 보셔야 돼요. 저항으로 보셔야 되고 비중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0% 비중은 과해요. 이 종목에.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비중은 15% 이내로 담으시는 게 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항 위로 반등 시에는 비중 조절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비중을 덜어내셨으면 자, 지금 5,500원 가격 구간에서 단기적인 이중 바닥 그리고 21선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시에는 무조건 6,500원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손실도 줄이시고 때로는 수익으로 또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6,500원 이하로 또 매수 평단을 내려놓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92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문자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3090님의 종목이네요. 매수가 12,800원, 비중은 10% 싣고 계십니다. 차트 보니까 음봉으로 위아래 꼴이 모두 달고 빠졌습니다. 전문 의원님, 저희 좀 전에 봉 차트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캔들로 봤을 때는 일단 일봉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매도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급을 봤을 때 밑에 보시면은 이 기관과 또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지만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영풍 정밀이라 해서 코리아 서키트 등 영풍 이제 그룹주인데 뭐 이제 거래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애플 등 상당히 좋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2018년도에 그렇게 좀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상하는 저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2019년도 연말에 지금 실적이 완전히 지금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난해 좀 마이너스였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뭐 지배 순이익도 다 마이너스였는데 보시면 올해 매출도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그다음에 지배 순이익도 전부 다 흑자 전환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이제 분석에서 봤을 때 이게 지난 2017년도죠. 71,700원까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2012년도에 또 한 번에 한 69,00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급등하다가 갑자기 애플 좀 악재가 만나면서 작년에 주봉을 볼게요. 12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가 뭐 LSK 하이닉스 반도체들이 이제 1월 4일 이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좀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오늘 음봉은 나왔지만은 조금 기대를 하시고 조금 더 좀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느냐 그걸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12,800원이 하셨나요? 매수가가? 네. 매수가에서 조금 손실이 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신다 하면은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좀 수익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가볼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스 미디어요. 네네, 매수가는요? 34,900원에 30%. 알겠습니다. 손실이 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죠? 네네. 걱정되시니까 제가 빨리 여승재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저 2월 달에 했어요. 2월 달에 하셨어요? 네네. 나스미디어의 그 주된 사업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미디어 광고. 예, 미디어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중심의 미디어 광고 회사죠? 네. 근데 그 부분이 뭐 최근에도 뭐 뉴스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유튜브 검색 채널로 활용한다. 그리고 그 과거에도 2017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곽광을 받으면서 주가의 큰 대세 상승 그 흐름을 좀 보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빠르게 2018년도에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2월 달에 이제 횡보하는 가격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하셨는데 30% 비중이시면 제가 이제 투자 금액의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을 이제 운용을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코스닥 150의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30%를 한 번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오늘 또 네, 10% 더 추가 매수했어요. 오늘 10%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네. 20%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네네, 10% 추가 매수하셔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단가 34,900원이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근데 오늘은 추가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근데 시장은요, 네. 어머니가 네. 얼마의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4.37%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신호 없이 그냥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오늘 10%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30% 비중인데 오늘 10% 추가 매수 하신 거는 조금 성급하셨어요. 네. 오히려 네. 오늘 32,000원 이하로 밀릴 때 네. 한 10% 정도 덜어내셨어야 돼요. 아. 10% 정도 덜어내시면은 비중이 10% 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네. 21선하고 61선하고 골드 크로스 난 가격 구간이 29,000원 가격 부분이죠. 요 가격 구간 오늘 36,600원인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0% 매수하신다고 해서 매수 평단 많이 안 내려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매수 가격을 내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중이 20%면은 최소한 20% 이상 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할 때. 네. 그 잘못하신 거예요, 오늘. 오늘 잘못하신 거고, 네. 대신에 어차피 뭐 엎질러진 물이죠. 엎질러진 물이니까 앞으로 대응이 더 중요해요. 앞으로 대응이 더 중요하고 29,000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29,000원에서 지지 반등 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 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대신에 32,000원 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머니. 네.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게 되면 오늘 매수하셨으니까는 오늘 매수하신 건 32,000원 가면은 손해는 아니죠. 네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매수하신 것만 반등 줬을 때 32,000원 가격에서 다시 파세요. 네네. 다시 파시고 이 횡보 흐름에서 제가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시기 위한 가격은요. 네. 주간 흐름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고 제가 29,000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32,000원은 저항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시기 위해서는 33,000원 이하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33,000원. 네네. 적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네네. 그래서 32,000원 가면은 오늘 추가 매수하신 거 덜어내시고 네. 조정받을 때 29,000원 지지 여부. 제가 매주 화금 나오니까는 추후에 또 주세요. 그러면 가격 흐름 제가 보면서 아 지금 추가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33,000원 이하로는 내려놓으셔야 좀 여유 있게 조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잘 주셨고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유비코스야. 유비커스 매수가는요? 35,000원에 60%. 60% 실고 계신가요? 하치기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에요.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일단 지금 수익권은 올라오셨네요. 오늘 35,700원이 글쎄 끝났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어떻게 수익권에 올라왔는데 예, 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제가 그러면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유비커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5G 산업 육성에 맞습니다. 의해서 정부 정책조로서의 어떤 부합이 됐기 때문에 그 강력하게 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그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꼬리도 그렇게 달지 않았어요. 이 꼬리가. 그래서 매도 세력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에 좀 계속해서 좋은 방향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기본적인 분석에서 이제 회사가 좀 어느 정도의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봐야겠죠. 보시면 이제 17년, 18년, 19년 보면은 계속해서 매출액이 좀 증가하는 흐름이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참고로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그 돈을 잘 벌는다 해도 부채의 비율이 높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40% 이상을 넘질 않아요. 부채 비율이.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2,000에서 3,00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제 물론 이제 보유하셨으니까 매도가가 아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맞습니다. 예, 어느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실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43,400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한 44,000에서 45,0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시일이 좀 걸리겠죠? 예,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눌림목에 왔다가 지금 올라왔고 어느 정도 오늘 좀 이제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하신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 그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LG전자 6795님의 종목이고요. 7만 원에 20% 싣고 계십니다.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여승재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전자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LG전자 모바일은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LG전자의 2017년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전장산업 쪽으로의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장 사업보다는 그 생활가전, 그 미세먼지로 인한 스타일러, 건조기 이런 부분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냥 모바일 사업 쪽은 그냥 집 나간 자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5G로 인해서 얼마만큼 좀 수혜를 보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미세먼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LG전자가. 그리고 추후에 8만 원 위로 8만 5천 원, 9만 원, 9만 5천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전장 쪽으로의 사업이 부각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7만 원 매수는 적당한 가격에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분기 실적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가격 저항은 받을 거예요. 가격 저항은 어디서 받냐면 8만 원서부터. 8만 원서부터 단기적으로 8만 원서부터 8만 5천 원은 저항 영역입니다. 저항 영역. 그래서 이 가격 구간에서는 일부 전량 매도가 아니고요.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그리고 저항받고 다시 눌림목 만들어줄 때 다시 매수가보다 조금 위라 하더라도 다시 재매수. 이런 식으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해 가시면은 또 올 한 해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만 5천 원 가격까지 일단 보시면서 추세를 좀 추종하는 매매. 이런 추세 추종 매매가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8만 원 가격 부분서부터 8만 5천 원은 일부 수익 실현.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 접수 받을게요. 네 서울 반도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24,500원에 저기 50%. 알겠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오늘 조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비중도 좀 50% 가지고 계셔가지고. 예. 일단은 뭐 회사가 뭐 실적이 안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없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좀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것은 이제 기관 쪽에서 그동안 좀 매수를 좀 하다가 최근에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던 것은 이제 기관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 쌍끌이 매도가 나온 보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좀 받은 거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나온지 안 나온지 이제 일단은 급락이 나왔을 때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데 자 보시면은 자 매출액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고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70에서 80% 선에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사내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2000% 이상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기본적인 분석에서 완벽하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과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어느 정도 부합이 됐을 경우에 이제 종목이 상승한 흐름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1,600원대에서 5만 원까지 갔어요. 거의 한 3,000% 이상을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한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또 월봉에서 보시면은 자 2010년과 그다음에 2014년에 쌍봉을 때렸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좀 쌍봉을 때리면서 이 부분에서 좀 소화하는 부분, 58,000원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쌍봉을 때렸던 자, 2014년도 이 가격대에서 이제 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는 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걸 좀 계획을 세우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장기적이라는 게 또 이제 각 투자자분들마다 이제 개념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3개월, 6개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요, 예. 이거를 예.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요? 일단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진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16,500원 선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50%가 되시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거기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 반도체까지 함께했고요. 상담 다음으로 추천 종목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코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전문위원 두 분께서 추천 종목 가지고 나오셨고요. 저희 지금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지만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답장으로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전망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가격대는 15,000원대로 보여주고요.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15,000원일지 18,000원일지 약간은 헷갈리네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어느 분의 종목일까요? 그 뒷숫자가 너무 잘 보여요. 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종목 다른 단서 없을까요, 좀? 일단 제가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그 사업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전방 산업,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이제 판단한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클린룸 건설 및 고순도 배관 시스템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고순도 특수 설비에 대한 시공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IT 사업 부분이 있겠고요. 이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떠오르시죠. 여기에 다 신뢰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SK하이닉스에 용인 120조 투자
대한 수혜도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기계설비공 사업, 이 시공 능력이 전국 지역에서는 3위,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1위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료를 제가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미세먼지도 굉장히 지금 국가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걱정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식의료 그리고 의약품도 굉장히 제조 공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GMP라든지 우수 제조 인증 시절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따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클린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전방 사업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그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좀 좋지 못했지만 2018년도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2019년도 올해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크릿 종목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서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많이 주셨어요. 참고로 여승재 전문위원님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여승재 전문위원의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배트맨을 샵 4989번으로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개해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채기 전문위원의 탑시크릿 추천주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광링크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면은 국내 1위도 아니고 세계 1위 기업이면은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가격대도 또 접근을 해볼 만한 괜찮은 가격대예요, 또. 예, 소형주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좀 접근하기도 쉬운 가격대니까 네.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세계 최초 1위 검색을 하면 세계 1위 검색을 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디지털 광링크를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개발한 제품이 이제 뭐 의료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방송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철도 차량에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하고도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철도주로서 남부 경협주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을 이제 보면은 그 주주총회 결과에서 내용을 보면은 배당금을 주고 있어요. 이게 배당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다. 그만큼 이제 주가에서의 흐름, 그 가격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좀 상승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차입 경영이에요. 부채 비율이 10% 이하예요. 아마 한국 시장에서 10% 이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는 한 1000%가 넘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경영을 좀 하고 있는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연간 단위로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33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53.6%가 좀 증가를 했고, 매출액 같은 건 213억에서 전년 대비 18.6% 증가. 그 다음에 당기 수익률 같은 경우는 98.5% 증가를 하면서 34억. 그래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튼튼하다는 거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은 높고, 그리고 매년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금을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주로서 철도주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 쪽으로서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소형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 종목을 포트에 담아 두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외국인들이 조금 서서히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차트를 보니까 어제 오늘 양봉으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장에서 당장 매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또 매수 가격까지 저희가 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이라고 호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요, 전문위원분들의 지난 출연 때 추천했던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SM코어부터 좀 볼까요? 1%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코스맥스가 상당히 수익률이 좋아요. 5%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승재 전문위원님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데 매수가를 오늘 변경을 하셨어요. 5%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인 코스맥스부터 저희가 좀 잠시 뒤에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채기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TK케미칼 준비가 되어 있죠. TK케미칼을 지난 시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니고요. 1% 넘는 2%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기록 중에 계십니다. 역시나 매수가 2,700원으로 수정을 하신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는 게 좋을지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승재 전문위원님부터 저희 한번 수익률 좋은 코스맥스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그 나스미디어였잖아요. 네. 그 추가 매수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네.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조정받을 때 매수할 게 있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신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아까 미니 강의에서 5대 유망 소비재 이런 수출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이제 시크릿 투자 그 단서 이 부분에서도 올해 연간 실적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코스맥스를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주 금요일 날 좋지 못했지만 이번 주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화장품주들 나쁘지 않죠. 이번 주. 그거예요. 그런 거. 해서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만 2,500원 하고 있지만 코스맥스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조정 시에 뭐 크게 내부적으로 큰 문제만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14만 원 가격 부분서부터도 매수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구간 뭐 14만 원 부분서부터라도 밑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스맥스 어제 오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고요. 14만 원까지 추가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잡지 못하셨다면 코스맥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SM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2% 향한 수익률 기록 중에 있는데 SM코어는 계속 보유 맞죠? 네, SM코어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쭉 엉덩이 무겁게 그냥 조금 뭐 4, 5% 오른다고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좀 무겁게 가져가시면 올해 또 좋은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채기 전문위원님 AS 예. 부탁드릴게요. TK케미칼 볼까요? 예. 이건 이제 하학주로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한 2,750원 종가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흐름이고 최근에 좀 시장에서 보면은 개인들은 지금 나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추세.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보시면 블루선인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그 수급에 의해서 메이저들 수급에서 TK케미칼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또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셔서 좀 가시고 하신다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시고 만약에 보유 못 하셨다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좀 눌림목에서 6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안정적으로 수급 체크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밤 8시 다시 찾아올 거고요.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